안녕하세요. 제이로씨 뜨개 공방입니다. 오늘은 네트백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이제 베이지, 검정, 아이보리 이렇게 세 가지 작품 만들어 보았는데요. 보시면 베이지랑 검정은 제가 샘플링 하면서 편하게 뜬 거라서 사이즈가 동일해요. 그리고 이제 촬영하면서 만든 거는 이 아이보리색인데요. 제가 이제 작품을 쭉 찍어 보니까 촬영을 하면서 만들면 자세가 편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카메라를 보면서 뜨니까 그런 건지 항상 조금 크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보리 색깔은 조금 크게 나오기는 했어요. 사이즈가 한번 보면은 가로가 한 27.5cm 정도. 그리고 이제 세로는 여기까지만 재볼게요. 세로는 한 25 정도 되네요. 이게 이제 네트백이 사슬무늬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하실 때는 앞에 인트로 영상의 착용샷처럼 살짝 밑으로 처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네트 무늬가 살짝 납작해 보이는 느낌이지만 쓰실 때는 안에 물건 넣고 이제 아래로 당겨지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고 예쁘게 모양이 잡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제 영상 뒷부분에 보시면은 제가 아이보리색 영상 촬영하면서 찍으면서 실이 부족할까봐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찍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행히 실은 안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작 도안 그대로 만들어졌고요. 큰 사이즈 같은 경우는 거의 30 정도가 나왔고 높이는 한 25.5? 높이 자체보다는 옆에 폭이 크게 떠진 거 보니까 이 네트 무늬 할 때 사슬 무늬를 조금 느슨하게 뜬 것 같아요. 어쨌든 실이 부족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기본으로 편하게 매실 수 있고 가볍고 굉장히 튼튼한 스타일의 네트백이 되겠고요. 사용 실은 디바라는 실이에요. 장력은 코바는 6호에서 7호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는 이번 영상에서 6호 사용을 했고요. 제 개인적인 이제 원래 손담으로는 6호를 사용하면 사이즈가 좀 작게 나오는 편인데 만약에 7호를 뜨면은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촬영을 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편하게 7호로 뜨면 조금 더 크게 나올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종이실이나 납작한 이제 여름용 소품실들, 종이 아니면 레이온실 같은 가볍고 많이 감겨있는 여름 소품실들 아시죠? 그런 종류들은 이 무게에 따른 길이 차이가 다른 일반 울이나 면사보다 조금 편차가 더 큰 편이에요. 아무래도 가볍고 많이 감겨 있다 보니까 그람수로 측정을 해서 감기 때문에 길이 편차가 좀 큰 편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아이보리는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남았어요. 지금 이제 뒷부분 가면은 설명을 드릴 텐데 실이 저보다 더 손땀이 커서 정말 실이 부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여기 네트무늬 제가 13번, 13단 떴는데요. 한두 단 줄이셔도 되고 아니면 끈을 여기 끈 부분 10단 뜬 부분을 줄이셔도 되고 그렇게 조절하셔가지고 실량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검정색도 실이 충분히 남았고 베이지색이 실이 꽤 많이 남았어요.
손땀에 따라 사이즈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남는 양 보니까 디바 두 벌이면 충분히 네트백 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비슷한 종류의 실이나 아니면 권장해드리고 싶은 실 아래 더보기란에 넣어두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작업은 이 크림색으로 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이렇게 바닥을 미리 떠왔어요. 보시면은 이게 무늬가 굉장히 독특하죠. 제 유튜브 영상 이 튜토리얼 바로 앞에 루피라는 실로 만든 버킷햇이 있는데요. 그 모자 도안에 9단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9단까지 동일한 도안이니까 이제 그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9단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네트백 부분 이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조금 다소 번거롭더라도 앞에 영상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영상 참고하셔서 보신 후에 이제 10단부터 저와 같이 이 영상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단을 떠볼 건데요. 10단은 동일한 무늬를 뜨는데 무늬 늘림은 없고요. 대신에 중간에 이제 사슬 2코씩 했던 부분이 사슬 3코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코늘림 없이 사슬 2코를 3코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사슬 기둥코 하나 뜨시고 일단은 첫 번째 코 자, 이렇게 모아뜨기로 사슬 밑에 무늬뜨기 하시고 넘어갈 때 사슬 2코가 아니라 3코 그 다음 무늬 모아뜨기 하고 3코 자, 지금 모아뜨기 하고 사슬 3코 모아뜨기 하고 사슬 3코 하면은 이 전단에 2코씩 했을 때보다 조금씩 더 위로 톡톡 튀어 올라올 거예요. 사슬이 2코에서 3코가 되었으니까 약간 조금 더 넓어지겠죠? 10단은 이제 그런 식으로 원의 넓이를 한번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한 바퀴 쭉 떠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앞에서 9단까지 사슬을 2코씩 뜨면서 마지막 사슬코는 사슬을 1코만 떴잖아요. 그 부분이 길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사슬을 1코 줄여서 1코만 떴었거든요. 이번 단에서는 사슬이 전체적으로 3코니까요. 마지막에 2코 이렇게 2코 해서 첫 번째 코에 빼뜨기 이렇게 해줄게요. 자, 사슬 3코씩 하고 마지막에만 사슬 2코 하고 첫 번째 모아뜨기 코에 빼뜨기 이렇게 10단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11단인데요. 11단은 이제 본격적으로 네트 무늬에 들어가기 앞서서 네트 무늬 틀을 만들어주는 그런 단이에요. 그래서 이번 단은 비슷하지만 바늘을 넣는 위치가 조금씩 바뀌고요. 그리고 사슬 코수도 이제 저희가 3코씩 했던 게 이번 단에서 5코씩으로 바뀝니다. 자, 먼저 기둥골 하나 뜨고 나서 자, 첫 코는 동일하게 이렇게 사슬 밑에
각각 넣어서 모아뜨기 했죠. 자, 이 상태에서 사슬 5코. 하나, 둘, 셋, 넷, 5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원래는 이제 여기 그 다음 자리가 여기 이렇게 두 군데잖아요. 근데 이 자리를 한 번 더 넣지 않고 이제 그 다음 자리로 들어가서 이렇게 모아뜨기.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셋, 넷, 5. 됐죠? 이번에도 여기 방금 들어갔던 자리 말고 그 다음 칸으로 가서 모아뜨기 하고 나서 사슬 하나, 둘, 셋, 넷, 5. 자, 이렇게 사슬 3코씩 했던 애들끼리 모아뜨고 이렇게 두 개씩 모아뜨면서 쭉 한 바퀴를 뜨고 나면은 이렇게 네트 무늬가 자연스럽게 생기는데요. 이 개수가 총 24개가 되면 맞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 뜨고 나서 개수가 이 큰 구멍 개수가 24개가 안 된다 하시면 이제 이 앞전과 똑같이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넣거나 아니면 또 다르게 잘못 뜨신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꼭 그 다음 칸 이렇게 하나씩 건너뛰면서 잘 위치 봐가면서 한 바퀴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모아뜨기까지 한 상태에서요. 마지막 이 네트 무늬는 사슬 5코 대신에 사슬 2코에 한길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사슬 2코를 먼저 해볼게요. 사슬 2코. 자, 그리고 나서요. 한길긴뜨기는 어디에 하냐면 첫 번째 모아뜨기 했던 여기 코에. 보이시죠? 여기 코에 감아서 이 코에 이렇게 넣고 네, 한길긴뜨기. 자, 그러면 그 다음 단 시작점이 이 네트 무늬의 가운데로 시작이 되죠. 길이는 비슷하고 시작점이 네트의 중앙이 되도록 지금 마지막 무늬는 사슬 2코에 한길긴뜨기를 해주었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 무늬 개수 한번 맞는지 세볼 거예요. 총 24개 되면 맞습니다. 네, 24개 맞고요. 자, 이제부터 이 네트 무늬를 쭉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을 할 거예요. 지금 뜬 부분이 여기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단. 13단 지금 알려드린 무늬를 이제 13단 반복을 하실 거예요.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트 중간중간 넣는 무늬는 구슬뜨기 무늬인데요. 긴뜨기를 2번씩 하는 구슬 무늬가 됩니다. 첫 번째 구간에서는 일단은 실을 살짝 위로 빼주세요. 한 사슬 2코 정도 길이만큼. 자, 이만큼 살짝 빼서 감아서 여기 네트 구멍무늬 밑에 쏙 넣어서 처음에 뺀 사슬 길이만큼 쏙 빼주세요. 한 번 했죠? 그 다음에 또 다시 감아서 속으로 넣어서 쏙. 자, 이렇게 2번 했고요. 그 다음에 실을 다시 감아서 요거를 한 번에 뺍니다. 자, 이렇게 2코 구슬뜨기 첫 코를 했고요.
구슬뜨기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여기 구멍 밑에 또 구슬을 만들면 되거든요. 넘어갈 때는 사슬이 6코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6코 했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다음 구멍 밑에 여기에 2코 구슬뜨기를 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시작점이 이 부분이었으니까 기둥코를 사슬 하나 쭉 길게 빼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 다음 구슬뜨기 무늬부터는 이게 공중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상태에서 다시 감아서 구멍 무늬 안에 넣어서 바로 구슬뜨기를 이렇게 긴뜨기를 2번 빼서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만든 구슬뜨기 무늬가 이제 기둥코 하나 더 떴기 때문에 살짝 더 통통해 보이는 감이 있어요. 네, 이게 전체적으로 다 뜨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많이 티가 나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무늬 한번 해볼게요. 넘어가는 무늬니까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멍 밑에 바늘을 쏙 넣어서 하나, 둘. 그리고 나서 한 번에 싹 빼서 구슬무늬. 그 다음 무늬도 한번 해볼게요. 사슬 6개. 그리고 나서 구슬무늬. 다음 사슬 6. 다음 구슬무늬. 아이고. 자, 이런 식으로 구슬무늬 사슬 6개, 구슬무늬 사슬 6개 쭉 한 바퀴 돌아서 여기 마지막 구멍 자리까지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구슬뜨기 부분이죠. 이렇게 지금 한 바퀴를 돌아왔고요. 전단에 사슬 5코를 할 때 마지막에 사슬 2코 한길긴뜨기로 마무리를 했잖아요. 이제 같은 원리로 떠볼 건데요. 이번에는 이번 단에서 사슬을 6코씩 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이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사슬을 3코를 해주시고요. 이제 사슬 3코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하면은 이제 사슬 6코가 길이가 맞아요. 그래서 감아서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해봅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손땀에 따라서 요게 딱 이 네트 무늬의 가운데가 오는 분도 계시고요. 저처럼 한길긴뜨기를 한 길이가 살짝 짧은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습관적으로 땀이 어떻게 떠지는지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아마도 사슬이 조금 더 길쭉길쭉
코가 빠지는 느낌인가 봐요. 그래서 원리상으로는 사슬 3코에 한길긴뜨기를 하면 맞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사슬 3코에 이렇게 2번 감아서 바늘에 넣어서 처음에는 2개를 빼고 그 다음에 이 3가닥을 한 번에 빼는 한길긴뜨기와 2개긴뜨기 사이에 무늬를 떠주었어요. 자, 아까보다 조금 가운데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이렇게 조금 더 길쭉한 무늬를 해서 이제 좀 가운데를 맞춰 주었고요. 요거는 해보시고 한길긴뜨기가 맞으신 분은 한길긴뜨기, 그리고 저처럼 이제 한길긴뜨기랑 2개긴뜨기 중간 길이가 맞으신 분은 요렇게 저처럼 해주시면 돼요. 손땀에 맞추어서. 자, 이제 같은 패턴을 한 번 더 떠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실을 살짝 이렇게 빼시고 사슬 2코만큼 빼신 상태에서 첫 번째 구슬뜨기 해주시고 넘어갈 때는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첫 번째 구슬했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바로 긴뜨기를 2바퀴 감아서 긴뜨기 2코 구슬. 이때도요, 이렇게 너무 이제 길게 빼신 상태에서 사슬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구멍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슬뜨기를 하자마자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렇게 당겨서 여기 고리를 조금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구슬뜨기를 이렇게 하고 나서 사슬을 해주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딱 구슬뜨기 좌우로 깔끔하게 무늬가 이렇게 딱 살아나고요. 구슬뜨기를 하고 나서 실이 길게 빠지게 되면은 이 부분이 늘어져서 조금 좌우 대칭이 안 맞아 보여요. 그래서 구슬뜨기를 한 다음에 조금 실을 위로 들어서 조여준 다음에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됐죠? 이번 단도 한 바퀴 쭉 한번 뜨고 여기 마지막 지점에서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네트 무늬 단까지 떠보았어요. 자, 보시면 이제 저희가 지금 뜨고 있는 패턴 구슬뜨기의 사슬 6코, 그 무늬가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구슬뜨기 코가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단을 세주실 때도 이렇게 사선으로 네트 이 구멍 무늬를 세주시면 단을 세기가 더 쉽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옆으로 위로 가면은 구슬 한번, 네트 한번 세기가 힘드시니까 이렇게 세셔가지고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단. 13단 동일한 방법으로 떠볼 거고요. 얘가 지금 이렇게 눕혀 있으면 네트가 이렇게 찌그러져 보여서 길이가 짧아 보여요. 그래서 길이감을 보고 싶으실 때는 가방을 물건을 넣어 보시거나 아니면 아직 손잡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 보시고서 가늠을 해 보시는 거예요. 길이감을. 그래서 이제 실에 여유가 이제 있으시거나 더 뜨고 싶은 경우에는 13단 이상으로 쓰셔도 이제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동일한 실이니까요. 13단
아까 지금 2단 떴으니까 앞으로 11단 더 무늬를 반복해서 뜰 거고요. 이제부터는 코를 늘리지 않고 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무늬가 갑자기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좀 당황하시면서 콜도 엉뚱한 데서 늘리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꼭 다 하시고 나서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네트 구멍 무늬를 세시거나 아니면 구슬뜨기를 세서 24개가 맞는지 꼭 확인을 하면서 중간중간 체크하면서 총 13세트 떠서 이제 영상을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단부터 쭉 뜰게요. 자, 이제 제가 네트 무늬 13단 떠왔고요. 다음 날이에요. 앞에 설명드렸던 부분은 어제 저녁 밤에 촬영한 거라서 조금 어두웠을 텐데요. 오늘은 이제 아침에 일찍 마무리 촬영하려고 왔어요. 목소리가 잠겼네요. 아침이라서 굉장히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좀 몇 마디 하다 보면 목소리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촬영을 하면서 중간중간 떠서 그런지 원래 처음에 떴던 샘플보다 조금 크게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쵸? 옆으로도 살짝 조금 더 크게 나왔어요. 베이지보다. 검정이 베이지보다 색깔이 어두워서 그런지 조금 더 작아 보이거든요. 거의 근데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떠졌는데 이 크림색이 이렇게 크게 떠졌어요. 항상 촬영을 하면서 뜨면은 조금 크게 떠지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베이지색 실 나온 거 생각하면 조금 크게 떠져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또 검정색 실 남은 거 보면은 실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살짝 조마조마하면서 뜨고 있는데요. 아마 뜨다가 실이 부족하게 되면은 풀러서 손땀을 조정해서 다시 뜰 것 같아요. 자, 이제 손잡이 부분 같이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 부분은 같은 네트 무늬 뜨면서 무늬 개수를 이제 하나씩 줄여나가는 과정이에요. 살짝 방법이 다르니까 천천히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지막에 마무리했던 지점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4개를 무늬를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구슬뜨기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늬가 24개이면 4개를 만들려면 6개를 만드는 거잖아요. 구슬뜨기를 6개를 하고 나면은 네트 무늬는 구슬뜨기 사이사이에 있기 때문에 요거 자체에 네트 구멍 자체는 4개, 5개, 5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슬뜨기 5개죠. 그리고 네트 무늬로는 4개. 그 지점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됐죠? 자, 이제 마지막 구슬뜨기 부분은요, 저희가 이 밑에서 마무리했던 거랑 같은 원리인데요. 이제 그 다음 단에 구슬뜨기 무늬가 여기. 지금 네 번째 네트 무늬, 죄송해요. 네 번째 네트 무늬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줄여져요. 그래서 마지막 무늬는 사슬 하나, 둘, 세 개 하고 나서 이렇게 두 바퀴를 바늘에 감아주시고요. 그 다음 구멍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자리가 구슬뜨기로 마무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감아서 또 구멍 밑에서 이렇게 빼옵니다. 그러면 총 바늘에 뒤에서부터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가닥이 걸려 있죠. 이제 이 중에서 2가닥이 남도록 감아서 이렇게 구슬뜨기 무늬를 만들면서 마지막 자리 구슬뜨기 무늬를 만들면서 지금 한길긴뜨기를 마저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무늬가 마지막 구슬뜨기 바로 앞에 구멍에서 네트 무늬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하나, 둘, 셋, 넷, 5개. 구멍은 제가 5개가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5개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네트 무늬에 다음 손잡이를 위해서 표시만 살짝 해놓을게요. 그 다음 시작점이 어딘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방금 했던 자립 다음 칸에 살짝 걸어 두었고요. 이제 저희가 5개 만든 부분 이제 4개로 줄일 차례예요. 자, 그러면은 편물을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하나, 둘, 셋, 넷, 5개 이 구멍을 4개로 줄여 볼 거예요. 방법은 동일한데 이제 갑자기 뒷면이기 때문에 살짝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마찬가지로 구멍 밑으로 구슬뜨기부터 됐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 6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칸으로 들어가서 또 구슬 하나, 둘, 셋, 넷, 5, 6 하나, 둘, 셋, 넷, 5, 6 자, 이렇게 구슬뜨기 4개에 네트 무늬 구멍 3개를 만들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 자리가 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아까랑 동일한 방법으로 사슬 하나, 둘, 3개 먼저 하고 나서 2바퀴 감아서 마지막 구멍 밑에 넣고 다시 한 바퀴 감아서 갖고 오고 구슬뜨기 해주시고 나머지 3가닥은 한길긴뜨기 하듯이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번 단에서 구멍 무늬가 하나, 둘, 셋, 4개로 줄어들었죠. 자, 이 상태에서 편물을 뒤집어서 다시 또 그 다음 단 감아서 바로 첫 번째 구슬 만들게요. 됐죠?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셋, 넷, 5, 6 그 다음 구슬 하나, 둘, 셋, 넷, 5, 6
자, 이번 단에서는 이제 구멍무늬 2개를 만들고 나니까 마지막 자리 됐죠. 사슬 3개, 사슬 3개 하고 나서 2바퀴 감아서 마지막 칸에 넣고 한 바퀴 다시 감아와서 붓을 만들고 나머지는 한길긴뜨기. 하나, 둘, 3개 남았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뒤집어서. 자, 이게 이제 네트무늬 마지막 단이에요. 첫 번째 구슬뜨기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 구슬무늬. 여기는 이제 구슬무늬 하나 뜨고 나면 바로 마지막 자리죠. 사슬 하나, 둘, 3개 하고 2바퀴 감아서 마지막 구슬무늬까지 만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또 뒤집어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가방 앞면이 나오면서 여기 손잡이 부분, 네트무늬 뜨면서 코 줄이는 부분은 모두 끝이 났고요. 이제부터는 진짜 이제 핸들 끈을 만들 거예요. 끈 부분은 한길긴뜨기 10단 떴고요. 코수로는 4코를 만들었어요. 근데 좀 이제 얇게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코를 조금 덜 잡고, 저도 끈을 두껍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코를 좀 많이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기둥코를 하나, 2개만, 하나, 2개 떴고요. 이제 한길긴뜨기를 평면으로 왔다 갔다 할 때 기둥코를 보통 사슬 3개를 뜨고 그 자리를 코로 쳐서 다음 단에서 이 기둥코까지 이제 무늬를 떠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장력 조절을 잘못하면은 처음에 기둥코랑 이제 두 번째 한길긴뜨기 한 코 사이가 이제 구멍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저는 항상 구멍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기둥코는 그냥 기둥코 역할만 하고 코로 치지 않고요. 이 상태에서 각 구멍 무늬에 한길긴뜨기를 각각 2개씩 해주었어요. 그 다음 칸에도 한길긴뜨기 2개. 됐죠? 4코를 가지고 총 10단을 만들 건데요. 그 다음 단에는 이제 어떻게 올라가시는 거냐면 뒤집기 전에 사슬 2코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뒤집어요. 이 뒤집는 방향도 일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마지막 한길긴뜨기 위에 코 있죠. 여기를 첫 코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나서 앞에서 사슬 2코로 기둥코 올렸던 이 사슬코에는 무늬를 뜨지 않고요. 바로 3번째 단에 들어갑니다. 사슬 기둥코, 2코 하고서 뒤집어서 한길긴뜨기 첫 코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총 하나, 둘, 3단 떴겠죠. 지금 3단 떠진 상태에서는 총 10단을 뜰 건데요. 이제 실량이 되시면 길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길게 만드셔도 되고 좀 짧게 들고 싶으신 분들은 단 조정을 하셔도 괜찮아요. 대신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양쪽 끈을 연결을 할 때 끈 안쪽 면에서 빼뜨기로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짝수로 끝이 나야 안쪽에서 빼뜨기가 이제 예쁘게 깔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짝수단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원작처럼 총 10단 뜨고 이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단 떴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매듭하는 샷을 하나 하고서 실을 잘라줄 건데요. 이게 끈이 양쪽에 있고 한쪽 끈에서 빼뜨기 실을 사용을 할 거라서 이제 한쪽은 이렇게 짧게 자르셔도 상관이 없고요. 이제 그 다음에 만드는 핸들은 실을 바로 연결을 해서 마무리를 할 거라서 실은 일단 이렇게 짧게 잘라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코를 줄여 나가면서 끈까지 만들어 보았고요. 이제 같은 방법으로 총 3개를 더 만들 건데요. 이제 시작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작하려고 이렇게 마커를 걸어 두었죠. 이제 이 자리가 새롭게 요거 끈을 만드는 자리예요. 마커 빼고, 자, 여기 시작점에 바늘을 구멍에 쑥 넣어서 실 잘 잡고 구멍 밖으로 빼옵니다. 이 상태에서 실을 살짝 빼서 첫 번째 굿을 바로 됐죠? 이 상태에서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총 5개 네트 무늬를 총 5개 만드시면 되고, 마지막 네트 무늬 기억나시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만들고 마지막 5번째 네트 무늬는 여기 그 다음 칸에 2바퀴 감아서 넣고 다시 감아서 넣고 구슬뜨기 해주고 나머지는 한길 긴뜨기.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핸들 부분 네트 무늬 하나, 둘, 셋, 넷, 5개로 시작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 칸에 마커를 표시를 해놓고, 이제 표시를 해놓는 이유는 이게 나중에 다 뜨고 나서 그 다음 핸들 뜨려고 보면 무늬가 여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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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헷갈릴 수가 있어서 표시를 해둔 거예요. 자, 이제 5개 만들었으니까 앞에 설명드렸던 여기랑 같은 방법으로 쭉 뜨면 되겠죠. 무늬를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마지막에 한길긴뜨기 4코 10단 거기까지 뜨고 연결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단 끈 부분 떴고요. 이제 처음에 만든 끈이랑 두 번째 만든 끈을 이렇게 중간에서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겉을 보면서 연결을 하면 연결한 빼뜨기 선이 요 겉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끈을 안으로 돌려서 안쪽에서 연결이 되도록 해줄 거예요. 일단은 왼쪽에 지금 뜯어만 실이 이렇게 걸려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신 상태에서 마주보게 붙여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방금 뜨고 있던 실고리를요, 연결을 먼저 해주어야 하는데요. 지금 실 안 걸려있는 미리 잘라놓은 편물 있죠? 여기 보시면 한길긴뜨기가 끝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요. 기둥코 사슬 두 코가 있어요. 이 기둥코 사슬 두 코 중에 위에 사슬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이 고리를 바늘에 껴서 갖고 나올 거예요. 이때 이렇게 너무 많이 빠져 있으면 잘 안 걸리니까요. 조금 조여줄게요. 살짝 조여서 기둥코 밖으로 갖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단단하게 당겨주시고요. 됐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빼뜨기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기둥코를 일단 하나 떠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한길긴뜨기가 총 4코였잖아요. 앞에 편물에서 한 코, 뒤에 편물에서 한 코, 각 코에 걸어서 빼뜨기 하실 때 너무 당기면서 하시면 이 부분, 연결 부분이 또 오므라들 수가 있으니까요. 적당한 힘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 코랑 그 다음 코 마주보게 빼뜨기, 그 다음 코랑 그 다음 코 마주보게 빼뜨기, 다음 마지막 코 빼뜨기. 됐죠? 이 상태에서 여기 시작했던 실이 달려있던 편물은 지금 기둥코에 안 들어가고 이 앞에 있는 끈에만 기둥코에 지금 실을 넣었잖아요. 여기 마지막에 연결할 때는 기둥코에 이렇게 한번 걸어서 이 기둥코까지 빼주셔야 옆에 라인이 조금 깔끔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이 부분 빼뜨기를 해서 연결을 모두 해주었고요. 이 상태에서 사슬을 해서 실을 자릅니다. 양쪽에 끈이 있었던 게 같은 방향에서 이렇게 남게 되죠. 그냥 두 번 세게 묶어줄게요. 세게 묶어준 상태에서 여기 연결해서 이제 시접 부분이 뚱뚱하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데다가 실을 숨겨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실도 이렇게 실이 짧으면 돗바늘을 뒤로 넣어서 숨기시면 편합니다. 자, 이렇게 한쪽 끈 마무리가 되었고요. 잘 달렸는지 한번 검사를 해볼게요. 가방 앞면에서 문이 줄여 나가면서 한길이티 일단 떴고, 끈이 꼬였는지 안 꼬였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안 꼬이게 잘 달아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새롭게 문이 시작하면서 구슬뜨기, 첫 번째 구슬뜨기 하면서 생긴 요 실, 얘는 이 구슬뜨기 무늬 속에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구슬뜨기 뒷면에 이렇게 실가닥 많이 뭉쳐있는 데다가 돗바늘을 넣어서 실을 이렇게, 혹시 불안하시면 한 번 더 하는데요. 같은 자리를 다시 빼면은 실이 방금 숨긴 게 다시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숨길 때는 한 가닥 정도 안 걸고 넣어주시면 다른 구멍으로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혹시 그래도 풀릴까봐 걱정되시면 실을 갈라서 한 가닥을 다른 이제 구멍에 넣어서 빼시고, 그래서 여기에 실을 단단하게 묶어주세요. 아주 안 풀어지게 매듭을 하시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묶으면서 너무 세게 당겨서 끊어졌는데요. 괜찮아요. 이미 많이 숨긴 상태라서. 이렇게 한쪽 끈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그 다음 칸 마커 표시해 두었죠. 여기에서 끈 하나 만들어 놓고, 또 그 다음 칸에서 마지막 끈 하나 더 만들어서 같은 방법으로 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 끈도 만들어서 정리까지 해왔고요. 끈은 이렇게 옆에 걸려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요 사이즈도 나쁘지 않거든요. 내가 이제 물건 넣고 쓰시면 이렇게 당겨지니까 사이즈가 조금 크게 나왔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